자, 오늘 산문들이 길어가지고 할 게 많아서 근데 자, 이 녀석은 이 녀석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건데 이 녀석은 어쨌든 작품이 기본적으로 성장소설 쪽의 소설입니다. 자, 성장소설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몇 가지 지식들이 있죠.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뭐다? 어린 아이로 표현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인식함에 있어서 완벽한 전후 구성과 객관적인 어떤 판단력이 존재할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미성숙 화자를 아니면 미성숙 서술자를 설정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뭘로 나아가는 거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어떤 배경 속에서는 그 이념의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도대체 이념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아버지 이 작품 속에 있다 읽어드리겠지만, 아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좀 오버스럽고, 아빠는 짜증나, 아빠는 나쁜 놈, 이런 식의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 시점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갈등이 얼마나 참혹하고 괴로운 것인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갈등의 참혹함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주인공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어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런 이념의 갈등의 세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고민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목이 어둠의 혼인데요. 전체 줄거리를 일단 보고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조자료 지금 또 필요해졌습니다. 보조자료에서 어둠의 혼 두 번째 자료를 열어주세요. 두 번째 자료는 첫 번째 김원일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을 거야. 자, 찾아주셨죠? 가봅시다. 지금 작품 줄거리가 중간 부분에 딱 놓여있죠?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진다. 아버지도 총살될 것이 뻔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나이인 가페에게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실감이 나지를 않는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나라고 표현되는 가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중심인물인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이 작품의 핵심이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아버지는 참고로 그동안 우리 집을 돌보지 않았어. 나는 오로지 이 굶주림, 배를 짓누르는 굶주림만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집을 보면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하잖아. 근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밤에만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질 않나, 사람들이 막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아빠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질 않나, 아무튼 날 귀찮게만 하는 거야. 돈도 안 내고 그냥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치?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잡혔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총살을 당할 거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쌀을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그치,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이라고 표현했죠. 어린아이다운 시점이죠. 그죠? 전쟁 시기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빈곤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너무 중요했겠지.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삶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엔 가족이 굶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가 미웠어. 이모 집에서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난 가페는 지서에 붙잡혀 있는, 지서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 경찰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그렇지? 붙잡혀 있는 아버지를 만나보라는 얘기에 지서를 갔죠. 근데 지서를 나오던 이모부가 뒷돌로 나를 데려가서는 아버지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비로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안 가페는 울면서 강변으로 뛰어가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모부가 이 아버지를 보게 만든 거야, 굳이. 그치? 보통 애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잔인한 장면인데 일부러 보여줬다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반감만 있었지만 막상 이 죽음,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리자 울음밖에 안 나와요. 무섭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이런 장면이 뭐가 되는 거야? 성장소설로서의 요소가 되는 것이겠지?
그전에는 너무 1차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어린아이였던 나는 아버지의 죽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모부는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것인가? 오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모부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한 것은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괴로움이나 슬픔도 이겨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모부는 그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케이. 결국에는 이 작품은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어른들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아버지를 이 작품의 제목이 어둠의 혼이라고 돼 있잖아. 아버지는 항상 어둠과 함께 등장했었거든. 밤에 살짝 나타나가지고 아들 잘 있었냐 하면서 얘기하고 맨날 엄마랑 살짝 얘기만 하고 또 한 5분 10분 만에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것이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포인트 좀 몇 가지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가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고요. 어디 가니 얘? 자, 선생님이 아까 문제를 안 풀었었구나. 와우. 아까 광장 문제를 안 풀었었네. 근데 3번 문제만 잘 봐주시면 돼요. 선생님 딱 얘기 드릴 거 3번입니다. 3번 문제가 웃음은 무슨 뜻이고 바다는 무슨 의미고 골짜기는 무슨 의미고 이게 무슨 문제야?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의 정의, 그러니까 어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그거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따 풀어주시고. 자, 현대소설 8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 해도 아버지는 은혜 사람들과 함께 장터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판단되죠? 쉽게 판단되죠?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을 거야, 그지? 물론 뭐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가 맨날 밖으로 돌아왔던 걸 생각해보면 여름 하나 태극기를 흔들며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조차 사라졌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다니기 시작했고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였다가 들킬세라 금방 사라졌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도 잘 모른다.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다며 수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에 들락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죠. 자, 어떤 단어가 나왔어? 좌익질.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좌익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좌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회주의 운동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이념의 대립이 극심했던 시기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될까? 그치? 사회주의 노선을 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남한에서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었겠죠? 이념 대립이 극한에 달했던 시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빨갱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참고로 빨갱이라는 단어도 이때 당시에 다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아무튼 간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욕숨을 걸고 숨어다니는 이 부분 중요하죠? 아버지의 요술. 자, 선생님이 두 개의 단어를 대입시켜서 나란히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실제로 했었던 일일 거야. 근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요술이야. 왜 그러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 분필을 비둘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둘기 뾰로롱!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그쵸?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러지만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요술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쉬쉬 하면서 그의 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한 사람, 이모부조차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지 입을 봉했어. 참고로 이모부도 의미가 있겠죠. 도대체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처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처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처남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부러 입을 닫고 있나 봐.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죠. 정리, 알 수 없는 일. 네? 그쵸, 이게 알 수 없는 일. 이 맞다고 하고 있고요. 자,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이거 이 글자 언제 등장하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자, 이 작품의 서수상 특징 요소를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너무 당연하게도 어린아이의 성장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당연히 1인칭
그리고 이건 무슨 시점이겠어? 당연히 주인공 시점이 가장 적절해 보이죠. 나의 어리숙한 시선을 통해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이 사건을 또 재구성해보게 만드는 게 바로 1인 시점의 특징, 성장소설로서의 특징이 될 거야. 자, 그리고서 동시에 이 작품은 여태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난 모르겠다, 이모부는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혼잣말하는 같은 투를 가지고 있죠.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독백체 형태의 서술이잖아, 그치? 자, 아무튼 간에 어디 갔어? 자, 아무튼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어. 독백체 두 가지 키워드 잡아놓으시고 일단 계속 갑시다. 자, 나는 아버지랑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어.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는데 이슬에 바짓가랑이 적시면서 들길을 걸었지. 종달새가 날아다니고 있었고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어. 자, 이거 중요한 상징적 소재라서 따로 쓰도록 합시다. 청개구리. 그리고는 이 청개구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죠. 자, 가봅시다.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보았는데 청개구리의 비꼬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백가죽이 빨딱거렸죠. 개구리도 가만 보면 되게 귀엽지 않니? 물론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개구리 가만히 모양새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그맣고 되게 귀여워요. 요즘은 청개구리를 본 적은 있냐 근데? 청개구리 실물로 본 적이 있는 사람. 실물로 난 개구리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는 없다고? 많이 없구나 요즘에는. 하긴 요즘 청개구리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귀여워. 아무튼 간에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청개구리는 뭘 한대요? 아버지가 해주는 얘기. 높이뛰기 연습을 한답니다. 근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첫날에는 반뼘 정도밖에 못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고 한 달이면 한 뼘을 뛰고 두 달이면 두 뼘을 뛰고 그 다음 달은 그러면 그럼 나중에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고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하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자, 되게 많은 게 한축되어 있을 거라는 거 느낌 빡 오시죠? 그죠? 일단 쭉 읽어볼게.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뛴다고 돼 있어.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해야겠지. 아버지는 청개구리를 플립에 다시 놓아주었다. 아버지 이야기는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는데 잠깐만 끊어갈게요. 한 줄밖에 안 남았지만. 자, 일단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멘트들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청개구리의 특징이 뭐냐면 뭘 한다고 돼 있어? 높이뛰기 연습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높이를 뛴다는 얘기는 저 하늘에 닿기 위함이지. 그럼 너무 당연하게도 이 하늘이 뭐예요? 이상이라면 이거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하늘에 닿기 위해 높이 뛰는 모습일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상은 닿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뭐지? 이거는 아버지의 운명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걸 거야.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겠지? 아버지는 결국 사회주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 했어요? 죽는 날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뭐요? 의지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잖아. 즉 결국은 이 청개구리는 누구의 삶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거잖아. 아버지는 저 청개구리처럼 끝없이 뛰었지만 결국 하늘에 닿지 못한 채 죽는 날까지 뛰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어.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닿았지만 운명적으로 열심히 의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엔 운명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지라고 하는 청개구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중요한. 그래서 몇 줄 더 있잖아. 나는 재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의 반응은 뭐요? 재미가 없대요. 재미없어. 그래서 이거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스펙타클한 모험도 좀 하고 그래야 막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었겠지. 하지만 그런 얘기도 아니었고 심심해서 해본 말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해주는 이 빨간색 라인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봐봐. 이런 장면들이 바로 1인칭 시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성장소설의 특징, 우리가 말하는 재구성의 묘미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말을 이해 못하는 나지만 우리는 그 나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념 갈등으로 인한 참혹성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가 하였던 잠깐만요.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뭐 아니야, 이건 넘어가자. 자, 넘어가고 자 이제 중략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서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렸죠? 나무, 백,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건 뭐야 갑자기? 사건 전개판을 다 해봅시다.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장터 마당으로 가는 다리 쪽에 눈을 든다. 나무 다리는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찌그덕거리고 달구지가 지나갈 때 찌그덕거리고. 오케이? 뭐예요? 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 100까지 세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겠지. 그리고 어머니는 100 세는 동안에 뭔가 해내려고 했을 거야. 근데 그 예상컨대 그게 뭘까? 내가 계속 시달리고 있던 게 뭐였잖아? 굶주림이었잖아. 그래서 아마 밥 구하러 갔을 거야. 어디다가 밥 빌려달라고 그러지? 뭔가 먹을 걸 좀 달라고 했을 거야. 근데 기다림의 끝에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뭘 봤어요? 나무 다리를 봤습니다. 근데 이 나무 다리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다리에 뭐에 집중하고 있었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감각을 불러일으키죠. 불안감. 따라보세요. 다리 건너에 건너에서 만수동성이 볼록한 배로 제기차기를 하는 혼자 하는데 녀석 집도 우리 집만큼 건너는데 오늘 저녁밥은 오지게 먹은 뭐야? 볼록한 배가 촐랑거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은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이건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야. 첫 번째, 원래 애들이 배고픔이 극심함에 달하면 붓죠. 오케이? 그 붓기가 여러분들 왜 가끔 기아와 관련된 표현들을 보여주는 뭐 유니세프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 애들이 배만 이만하잖아. 그렇지? 붓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복수 차서.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두 번째, 진짜로 그럴 수 있어. 부러워. 지금 밥 먹었나 봐. 난 못 먹었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다. 그 어머니의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탓이야. 그리고 아버지 탓을 어머니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그치?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을 그대로 나는 다 받아서 보고 배운 거야. 오케이? 아버지는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죠. 자,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누나가 울죠. 참고로 이 누나가 약간 지체 분자예요. 이런 쪽의 개념이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누나와 분선이가 다투 앉아 있는데 누나는 집이 떠나가라는 소리를 큰 소리로 울죠. 나는 엉거추름 일어섰고 다리가 떨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마 배고파서 그럴 거야. 장독대에는 벌써 어둠이 내렸고 뒤쪽 대추나무는 귀신골이다. 곱슬 머리카락을 풀어뜨린 채 무서움의 기운을 들게 하죠.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쯤 전날이 떠오릅니다. 자, 뭐예요? 이번에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대추나무를 보게 됐고 여기다 쓰자. 대추나무. 참고로 나무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들어온 건 무섭기죠. 약간 뭐랄까 귀신이 머리 풀어헤치고 흐흐 하면서 있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라는 시선입니다. 그와 동시에 열흘 치든 전이 떠오르는 거야. 밤이 깊어 잠들었는데 담을 트고 들어왔는지 순경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 그들은 신발도 신고 들어왔네. 순경은 소스라쳐 일어난 어머니의 가슴팍에 장충부리를 들이대며 소리쳤지. 조민세 어디 갔어? 아빠 이름인가 봐. 그죠?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어디 갔냐 말이야 이년아. 네 서방 어디에 숨겼어? 순경은 어머니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답니다. 다른 순경은 어머니 허리를 걷어차고 있죠. 오케이. 오각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뒤졌지만 끝내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죠.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끌면 순경들이 떠났고 우리 오누이는 두려움 때문에 껴안고 껄껄 울고 끙끙 울고 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아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밤새 울었고요. 그 누나의 울음이 오히려 무섭기를 덜어주었지. 누나는 울다지쳐 잠이 들었고 분선이와 나는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지. 만약에 울기조차 못했다면 우리는 둘은 기절했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엄마를 막 밟더니 데리고 가버렸어.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방치된 거죠.
동창이 환해질 때까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면서 해온 그 밤은 두려움은 지독했다. 죽어 뿌리라. 막 어디서 확 죽어만 뿌리라 하면서 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일단은 사투리 방언의 사용이고 방언의 생동감의 정도는 당연히 알 텐데 중요한 건 아까 이거 너무 옛날라고 말했는데 사실이었네요. 아버지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원망만 있는 거야.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엄마 잡아가게 만들고 그렇지? 우리를 이 괴로움에 들게 만드는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속말을 뒤집었죠. 수경들이 또 한밤중에 들여다쳐 집을 뒤졌고 그런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믿다 못해 원수였고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풀려났습니다. 이모가 부축해서 데려왔고요. 어머니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었죠.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죠? 엄마는 무슨 죄야? 그치? 남편 하나 잘못 만난 죄로 그치?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였다. 숨어다니는 아버지가 순경에게 잡혔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당할 거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간 집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야. 지금 뭐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잡혀있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안도하고 있죠. 더 이상 사람들은 그치? 우리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제 한밤중에 낯선 사람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대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이 싫어. 이 보라색 꽃들은 다 싫어. 어머니 색깔 그 젖꽃의 색깔 나는 다 싫어.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의 피멍든 색깔을 떠올리게 하지.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인 다 보라색. 옅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 끝내 아무것도 없어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밤이 있음이 참으로 무섭고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거기 살고 싶어. 그래서 아빠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둠의 원이라고 부르는 거지. 아빠는 어둠의 존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총살당한 얘기를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사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모부가 나를 굳이 데려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보게 만들고 난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이 작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누가 뭐래도 어둠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일 거야. 아버지는 항상 어둠과 함께 등장을 하지. 그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대상. 근데 보통 이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법이잖아요. 그쵸? 성장소설들을 그동안 많이 봤을 테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 극복되는 과정이 바로 뭐다? 성숙이다. 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품 다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자, 간만에 하나만 좀 문제를 풀고 갈게요. 뭐냐면 1번 문제입니다. 서술상 특징 문제잖아, 그지? 서술상 특징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개념어들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1번 보면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문학 공부하면서 장면마다 서술자가 다른 작품을 몇 개나 봤니? 아마 한 손가락에 꼽을 때 많이 남을걸? 그치? 없다고 말하면 좀 오바스럽고 근데 본 적은 제대로 없을 거야. 1번 아니고요. 2번 갈등 상황에 대한 전지적 서술자의 통찰력을 통해 뭘 넣어야 되는 거 보이지? 전지적 서술자는 아니야.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3번 제한된 시선을 지닌 관찰자적 서술자를 통해. 오케이, 괜찮죠?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여기만 보고 3번 찍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 맞지? 왜냐? 그 뒤가 뭐라고 연결돼 있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까 말했잖아. 주인공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화자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죠? 3번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역사적, 그러니까 1번 문제의 3번 선택지 앞부분은 나중에 정답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4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의식 변화를 통해 의식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변화행위 아니죠.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이 작품 우리가 봤던 지문 안에서는 아버지는 원망의 대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존재로만 표현됐죠. 자, 그래서 의식의 변자는 아는데 뒷부분은 또 맞는 말이야. 서술자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자, 건질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공부하고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실 것. 마지막 5번이 답인가 보다. 그러면 미성숙한 서술자의 시선을 통해. 완벽하죠? 민족의 비극을 이데올로기 차원보다는 생활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쵸? 나의 시선에서 아버지는 굶주림의 원인이다.
원망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었죠. 오케이, 작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됐고요. 참고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청개구리 얘기하는 장면일 테니까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소설 8번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어둠의 영까지 마무리를 했으니 뒤에 이제 수필국으로 넘어가 보자.